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 스레드풀의 내부 동작과 튜닝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레드풀은 비동기 처리의 기본 도구지만 내부 동작을 정확히 알고 쓰는 분은 의외로 적어요. 익스큐터즈, 팩토리 메서드 그대로 쓰다가 OOM 예외가 발생하거나 큐마만 쌓이고 풀은 안 늘어나는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오늘은 스레드풀 익스큐터의 의사결정 흐름부터 큐 종류, 거부 정책, 워크로드별 튜닝, 실무 장애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잘못된 풀 설정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스레드풀 익스큐터의 핵심 파라미터와 의사결정 흐름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큐 종류와 거부 정책, 익스큐터즈, 팩토리의 함정, CPU 바운드와 IO 바운드 풀, 코어 수, 계산 공식, 모니터링 매트릭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반부에는 두 가지 장애 시나리오와 큐와 풀의 조합별 성능 비교, 스프링 환경 적용까지 다루고 실전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 익스큐터즈 팩토리 메서드는 운영 환경에는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만약 풀 설정을 잘못하게 된다면 응답 지연 폭증, OOM, CPU 100% 점유 같은 심각한 장애로 직결됩니다. 표를 보시면 4가지 관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응답 지연은 Q가 무제한이면 무한히 증가하고 메모리 폭증으로 인한 OOM은 무제한 Q가 단골 원인입니다. 처리량은 CPU와 I/O 성격에 따라 최적 크기가 다르고 디버깅은 풀 동작을 모르면 원인 분석이 불가능해요. 풀의 내부 동작을 모르면 Q만 쌓이고 풀은 안 늘어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스레드풀 익스큐터의 핵심 파라미터들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어 풀 사이즈는 항상 유지되는 최소 스레드 수입니다. 맥시멈 풀 사이즈는 Q가 가득 찰 때까지 늘어날 수 있는 최대값이고요. Keep Alive 타임은 비코어 스레드가 유유 상태로 머물 시간이고, 워크 큐는 대기 작업을 담는 블로킹 큐, 거부 정책은 모든 자원이 소진됐을 때의 동작을 결정합니다. 이 5가지 파라미터의 조합이 스레드풀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각 파라미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작업 도착 시 스레드풀 익스큐터의 의사결정 흐름이 나와 있어요. 새 작업이 도착하면 먼저 현재 스레드 수가 코어 풀 사이즈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미만이면 새 코어 스레드를 생성해서 실행해요. 코어 풀이 가득 찼으면 다음으로 워크 큐에 공간이 있는지 봅니다. 공간이 있다면 큐에 적재하고 큐도 가득 찼으면 맥시멈 풀 사이즈까지 새 비코어 스레드를 생성해요. 만약 그것마저 가득 차면 거부 정책이 호출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큐가 차야만 풀이 확장된다는 점이에요. 직관적으로는 작업이 많으면 풀이 즉시 늘어날 거라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큐가 먼저 가득 차야 풀 확장이 시작됩니다. 이 동작을 모르면 풀이 왜 안 늘어나는지 디버깅하기 어려워져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블로킹 큐 종류와 풀 사이즈의 상호작용이 비교되어 있어요. 왼쪽은 큐 종류입니다. 링크드 블로킹 큐는 무제한이라 큐가 무한 적재되고요. 어레이 블로킹 큐는 고정 사이즈라 사이즈가 차야 풀이 확장됩니다. 싱크로너스 큐는 적재 자체를 안 하고 즉시 새 스레드를 만들어요. 프라이오리티 블로킹 큐는 우선순위 기반 큐고요. 오른쪽은 풀 사이즈와의 상호작용이에요. 무제한 큐를 쓰면 맥시멈 풀 사이즈가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큐가 가득 찰 일이 없으니까요. 고정 큐는 큐가 차야 풀이 확장되고 싱크로너스 큐는 즉시 풀을 확장합니다. 핵심은 큐 선택이 곧 풀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큐를 고르냐에 따라 풀 사이즈 파라미터의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운영에는 어레이 블로킹 큐로 명시적인 한계를 두는 것이 표준이에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거부 정책 4가지가 정리되어 있어요. 어버트 폴리시는 기본값으로 리젝티드 익스큐션, 익셉션을 던집니다. 콜러런즈 폴리시는 제출한 스레드가 직접 실행하는 정책이에요. 이게 백프레셔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제출한 쪽이 직접 실행하니까 자연스럽게 입력 속도가 느려져요. 디스카드 폴리시는 작업을 조용히 폐기합니다. 데이터 유실 위험이 크니 신중하게 써야 해요. 디스카드 올 디스트 폴리시는 큐에 가장 오래된 작업을 폐기하고 새 작업을 삽입합니다. 실무에서는 콜러런즈 폴리시가 가장 많이 쓰여요. 백프레셔 메커니즘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안정 상태로 수렴하거든요. 코드를 보시면 익스큐터즈 팩토리 메서드 4가지가 나와 있어요. 뉴 픽스드 스레드풀은 링크드 블로킹 큐를 무제한으로 만들어서 OOM 위험이 큽니다. 뉴 캐시드 스레드풀은 맥시멈 풀 사이즈가 인티저 맥스 밸류라 스레드가 폭증할 위험이 있어요. 뉴 싱글 스레드 익스큐터는 단일 스레드의 큐도 무제한이라 하나라도 막히면 전체가 멈춥니다. 핵심 메시지는 익스큐터즈의 모든 팩토리 메서드가 운영 환경에는 위험한 기본값을 쓴다는 거예요. 편하게 한 줄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주 쓰이지만 실제로는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스레드풀 익스큐터를 직접 생성해서 모든 파라미터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세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CPU 바운드와 IO 바운드 풀이 비교되어 있어요. 왼쪽 CPU 바운드 작업은 압축이나 암호화처럼 연산 위주입니다. 스레드 수는 코어 수 더하기 1 정도가 적정이에요. 스레드를 더 많이 둬도 CPU는 코어 수만큼만 동시 실행할 수 있고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만 늘어나거든요. 오른쪽 IO 바운드 작업은 DB나 외부 API 호출처럼 대기 위주예요. 대기 주에는 CPU를 안 쓰니까 풀이 클수록 처리량이 좋아집니다. 스레드 수는 코어 수의 대기 시간 비율을 곱한 값이 적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점은 한 스레드 풀에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이 다른 쪽을 막아버리니까 별도 풀로 분리하는 게 표준 패턴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코어 수를 계산하는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CPU 바운드는 n 더하기 1 공식을 씁니다. 사용 가능한 코어 수에 2를 더한 값으로 풀을 잡아요. IO 바운드는 n 곱하기 1 더하기 대기 시간 나누기 연산 시간 공식이에요. 예를 들어 8코어 머신에서 평균 90m초 대기와 10m초 연산이 발생하면 8 곱하기 1 더하기 9에서 80개 스레드가 적정 풀 사이즈입니다. 다만 공식은 시작점일 뿐이에요.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부하 테스트로 최저값을 검증해야 합니다. 트래픽 패턴, 외부 의존성, 응답 시간, 메모리 제약에 따라 최저값이 달라지거든요. 다음 코드를 보시면 allow core thread timeout 옵션이 true로 설정되어 있어요. 기본 동작은 코어 스레드는 항상 유지된다는 점인데요. 트래픽이 없는 새벽 시간에도 코어 풀 사이즈만큼 스레드가 살아있어서 자원을 소비합니다. allow core thread, 타임아웃을 true로 켜면 코어 스레드도 keep alive 타임 후에 종료돼요. 트래픽이 들어오면 다시 생성되고요. 트래픽 변동이 큰 환경에서 유용합니다. 새벽에는 풀이 자동 축소되어 자원을 아끼고 피크 타임에는 다시 확장돼요. 다만 스레드 생성 비용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자주 변동하는 환경이 아니라면 기본값을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 코드를 보시면 스레드 팩토리 빌더로 의미 있는 이름을 지정한 예시가 있어요. 기본 스레드 이름은 풀1, 스레드1 같은 형태라 어느 풀의 스레드인지 식별이 안 됩니다. 스레드 덤프를 떠도 풀 구분이 안 돼서 디버깅이 어려워요. 세트네임 포맷으로 오더워커, %d 같은 패턴을 지정하면 스레드 이름이 오더워커1, 오더워커2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로그와 스레드 덤프에서 즉시 어느 풀의 스레드인지 추적할 수 있어요. 언캐치드 익셉션 핸들러도 등록해두면 풀 안에서 발생한 미처리 예외를 잡아 로그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일런트 페일이 발생해서 작업이 그냥 사라지는 상황이 생겨요. 표를 보시면 모니터링해야 할 5가지 매트릭이 정리되어 있어요. 액티브 카운트는 실행 중인 스레드 수입니다. 맥시멈 풀 사이즈에 가까우면 툴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큐 사이즈는 큐에 대기 중인 작업 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처리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Completed Task Count는 누적 완료수로 처리량 추이를 보여주고요. 마지스트 풀 사이즈는 역대 최대 풀 크기로 풀 설정의 충분성을 검증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지표는 Rejected Count입니다. 0이 아니라면 즉시 알림이 가야 해요. 거부된 작업은 처리되지 않은 작업이니까요. 마이크로미터로 모두 노출 가능하고 그래프나 대시보드에 큐 사이즈 P99와 거부 카운트를 메인 지표로 두는 것이 표준 운영 패턴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장애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비동기 처리에 executors.newfix threadpool 괄호 10을 사용한 케이스예요. 트래픽이 급증하자 휴에 수십만 개의 작업이 적재되고 순식간에 힙이 가득 차서 OOM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분석하면 핵심은 newfixed threadpool이 내부적으로 링크드 블로킹 큐를 무제한으로 생성한다는 점이에요. 처리 속도보다 입력 속도가 빠르면 큐가 무제한으로 쌓이게 됩니다. 큐 항목 하나가 1kB만 되어도 10만 건이면 100MB를 점유하니까 힙을 빠르게 잠식해요. 해결 방안은 3가지입니다. 첫째, 어레이 블로킹 큐로 명시적인 큐 사이즈 제한을 주세요. 둘째, 거부 정책을 콜러런즈 폴리시로 두면 자연스러운 백 프레셔가 작동합니다. 셋째, 큐 사이즈를 매트릭으로 모니터링하고 알람을 설정하세요. 큐가 차오르는 단계에서 미리 감지하면 사고 전에 대응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실무장애 시나리오입니다. 상황은 외부 API 호출용 풀이 코어 풀 사이즈와 맥시멈 풀 사이즈 모두 10으로 작게 설정된 케이스예요. 외부 API 응답이 평소보다 느려지면서 모든 스레드가 대기 상태에 빠지고 신규 요청이 큐에 쌓이면서 P99 응답 시간이 100mH에서 5초로 악화됩니다. 원인을 분석하면 외부 API 타임아웃이 너무 길어 스레드가 오래 점유되는 게 문제예요. 풀 사이즈도 I/O 대기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작은 값이고요. 결과적으로 한 외부 의존성의 장애가
전체 처리를 마비시키는 연쇄장애로 이어집니다. 해결 방안은 세 가지예요. 첫째, 외부 API 호출에 명시적 타임아웃을 걸어 무한대기를 방지하세요. 둘째, 외부 의존성별로 풀을 격리해서 한 곳의 장애가 다른 곳에 전파되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서킷 브레이커와 결합해서 빠른 실패와 회복 메커니즘을 갖추세요. 표를 보시면 Q와 풀 사이즈, 조합별 성능이 비교되어 있어요. 테스트 기준은 8코어, 1000개의 동시 요청, IO 90%, 평균 작업 100m초 정도의 워크로드입니다. 무제한 Q와 작은 풀 조합은 처리량이 보통 수준이지만 P99 지연이 매우 높고 OOM 위험도 매우 큽니다. 이러한 조합은 별로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고정 Q와 작은 풀의 어버트 폴리시 조합은 처리량이 보통이고 지연이 낮으며 OOM 위험도 낮습니다. 이 조합이 일반적인 수준의 비동기 처리에 적합해요. 고정 Q와 작은 풀의 컬러런즈 폴리시 조합은 처리량이 높고 OOM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배 프레셔가 필요한 환경에서 가장 균형 잡힌 선택이에요. 싱크로너스 Q와 큰 풀 조합은 처리량이 높고 P99 지연이 매우 낮습니다. 즉시 처리가 우선인 환경에 적합해요. 핵심은 Q와 풀 사이즈를 단독이 아니라 조합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스프링의 스레드 풀 태스크 익스큐터 설정 예시가 있어요. 스레드 풀 태스크 익스큐터는 스프링이 제공하는 스레드 풀 익스큐터의 래퍼입니다. 내부 동작은 동일하지만 스프링 빈으로 등록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코어 풀 사이즈, 맥스 풀 사이즈, Q 캐파시티, 스레드 네임 프리픽스, 거부 정책을 모두 명시적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익스큐터즈 팩토리 메서드 함정과 똑같은 함정이 스프링에도 있다는 거예요. Q 캐파시티 기본값이 인티저 맥스 밸류라 명시 안 하면 무제한 Q가 됩니다. 반드시 명시적으로 설정해야 안전해요. 에러 싱크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때 빈 이름으로 풀을 지정할 수 있어서 작업 성격별로 풀을 분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세 가지 실수가 정리되어 있어요. 실수 1은 익스큐터즈 팩토리 메서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뉴 픽스드 스레드 풀은 무제한 Q로 OOM 위험이 있어서 운영에 부적절합니다. 실수 2는 모든 비동기 작업을 한 풀에서 처리하는 경우예요. 에더 싱크 어노테이션의 디폴트 풀에 모든 작업이 들어가면 외부 API 장애 하나가 이메일 발송, 알림 처리 등 모든 비동기 작업을 마비시킵니다. 작업 성격별로 풀을 분리하세요. 실수 3은 풀 종료 누락이에요. 앱이 종료될 때 풀을 셧다운하지 않으면 Q에 남은 작업들이 손실될 수 있어요. at tree destroy로 명시적 종료 처리를 추가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전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약표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의사결정 흐름은 코어, Q, B코어, 거부 순서라는 점, Q 종류는 어레이 블로킹 Q를 권장하고 링크드 블로킹 Q, 무제한은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거부 정책은 콜러런즈 폴리시로 폐프레셔 효과를 만들고 익스큐터즈 팩토리는 운영에 부적합해서 스레드 풀 익스큐터를 직접 생성하세요. CPU 바운드는 코어 더하기 1, IO 바운드는 대기 비율로 큰 풀이 적정이고요. 외부 의존성별 풀 격리, 액티브 카운트와 Q 사이즈와 리젝티드 카운트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이제 체크리스트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익스큐터즈 팩토리 메서드는 절대 쓰지 말고 스레드 풀 익스큐터를 직접 생성하세요. 둘째, Q는 어레이 블로킹 Q로 명시적 한계를 두고 무제한 Q는 절대 쓰지 마세요. 셋째, 거부 정책은 컬러런즈 폴리시 또는 명시적 처리로 두세요. 어버트 폴리시 그대로 두면 익셉션만 발생합니다. 넷째, 외부 API 호출은 별도 풀로 격리하고 타임아웃을 명시하세요. 다섯째, 스레드 팩토리로 의미 있는 스레드 이름을 지정하세요. 디버깅과 모니터링에 필수입니다. 여섯째, 액티브 카운트, Q 사이즈, 리젝티드 카운트 매트릭을 노출하고 알람을 설정하세요. 오늘의 자바 스레드 풀 내부 동작과 튜닝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